그러니까는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다. 자, 오늘 2차 방정식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뭐 공부했노? 1차 방정식 공부했죠. 2학년 때 연립방정식 공부했고, 지금 이제 3학년 때 2차 방정식을 공부합니다. 일단 방정식이 뭐고? 일단 방정식을 알아야지. 방정식을 뭐를 방정식이 납니까? x가 있는 식 미지수가 나다. 미지수가 무조건 나와야 되죠. 부모 미지수가 무조건 미지수가 나와야 된다. x나 y나 그래. 그 다음에 등호가 나와야 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1차 방정식은 미지수의 차수가 1차인 거야. 2x 플러스 3은 5. x의 차수가 1차이고 여기가 등식이 나오지. 등호가 나오면 이게 방정식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요 차수가 1차이면 1차 방정식. 그러면 2x는 2, x는 1. 그래서 요 x 이퀄 1을 뭐라고 그래? 해 해 또는 근이라고 그러지.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이렇게 구합니다. 1학년 때 1차 방정식 구할 때는 뭐를 이항을 이용해서 그렇죠. 좌우변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이 뭐야? 좌우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을 이용해서 x의 값으로 구했습니다. 이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지수 x의 값을 1차 방정식으로 해 또는 근이란다. 2학년 때 뭐 연립방식을 배웠지. 연립방식 뭐야? 미지수가 몇 개 나오는 거야? 두 개 나오는 거다. x 플러스 2y는 3, 뭐 2x 마이너스 y는 5. 이 연립방식을 푸는 거다. 미지수가 x하고 y하고 두 개 있으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 푸는 방법이. 네. 어떤 방법이 있었노? 공통수를 만들어서 빼주는 거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해. 뭐지? 공통수를 만들어서 빼주는 거예요. 대입법과 가관법이 있었다 그렇죠. 대입법은 y는 여기서 2x-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x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y의 값을 구한다. 그래서 x는 얼마, y는 얼마 값이 나왔죠. 이게 대입법이고, 또 가관법은 이 중에 x나 y를 없애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여기 x를 없애고 싶으면 여기다 1을 곱하면 되고, y를 없애고 싶으면 여기다 1을 곱해서 더하면 되고, 맞나? 이 2학년 때 했던 연립방정식입니다. 어쨌든 연립방정식은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두 개인데 사실은 이 꼬라지가 뭐하고 똑같은 거야? 뭐의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야? 직선의 방식하고 똑같은 거지. 1차 함수하고 똑같은 거다.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나 1을 곱해가 정리하면 얘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가 직선이다 이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잖아. y는 있네 2x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 직선 두 개를 연립한다는 거는 이 직선 두 개가 틀림없이 한 점에서 만날 거다. 맞나? 이 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좌표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기억나나? 네. 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지? 네. 어떤 경우야? 안 만날 때. 안 만날 때. 좀 고상하게 좀 쉽게 얘기를 안 만날 때. 예. 어떤 경우고? 저거 다 똑같을 때. 똑같을 때. 평행하다. 좀 평행할 때 해가 없다. 안 만나니까 만나.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일치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넘어와서 이제 3학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야?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은 뭐 어떤 걸 얘기를 해? 차수가 미지수 차수가 2차인 방정식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지수, 그러니까 방정식에는 기본적으로 뭐 미지수하고 등호가 들어가면 방정식이다. 맞나? 그러면 미지수의 꼬라지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1차면 1차 방정식, 두 개 연립했으니까 연립 방정식, 차수가 2차이면 2차 방정식, 루트 비었으니까 루트 안에 x가 들어가면 무리 방정식, 분모에 x가 들어가면 유리 방정식, 지수에 x가 들어가면 지수 방정식. 앞으로 해야 될 방정식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차차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쉽게,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라 하는 거는 뭐야?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x가 얼마가 되면 되는가를 우리가 구해야 될 건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3.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등식이 성립하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해가 된다 이 말이야. 해 또는 근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딴 식으로 잡아여보고 또 잡아여보고 할 수는 없다. 이가 분수가 될 수도 있고, 이 등식을 만족하는 값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잡아여가 계산하나? 그렇게 계산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구하기 전에, 2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앞단원에는 뭐 공부했노?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를 공부를 한 거다.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해법의 첫 번째는 뭐야?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맞나?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어찌 돼? x-3,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봐라, 생각해봐. 얘하고 A하고 B하고 곱해가지고 0이 됐어. 어떤 두 수를 곱해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한쪽이 0이 돼야 돼요. 그래, 둘 중에 하나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만 0이 돼. 어떤 수를 곱했는데 둘 다 0이 아니야. 0이 넣을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없다. 절대로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얘를 뭐를 한다? 인수분해를 한다. 그럼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되잖아. 얘하고 곱해서 0이 돼야 되니까 뭐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되겠네.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 얘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된다.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잡아이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등식을 만족하는구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일이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푸는 첫 번째 해법은 뭐 한다고? 인수분해를 한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 그렇죠?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인수분해 말고 다른 방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걸 또 공부를 해야 돼. 두 번째는 인수분해 말고는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어? 근의 공식. 어? 근의 공식. 근의 공식 하기 전에 네. 완전 제곱식만. 그렇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한다. 복시하시오. 정확하게 얘기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을. 그쵸? 자, 금방 일말을 가지고 해보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똑같은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안 하고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네. 우리가 3학년 첫 단원에서 뭐 배웠어? 제곱근. 그래, 제곱근을 배웠지. 제곱근. 네. x의 제곱이 2야. x는 그거 빨리 얘기해.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 테스트 하면 안 된대. 이때 성격 테스트 하면 대폭발이다. 네. x 제곱이 2다. 이 x가 되는 거는 우리가 2의 제곱권,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기억나지? 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 푸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를 할 때 계속 이런 식이야. 앞에 했던 게 다 0이 돼야 된다, 알겠나? 그래서
앞에 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정리를 잘하고 있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가 수학 실력이 쉽게 늘고 안 되고 관건이야.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본은. 자, x의 제곱이 2야.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다. 이건 이해되지? x의 제곱이 3분의 2다.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 유리화까지는 확인해야 된다. 알겠나? 자, 완전 제곱식은 이걸 이용하는 거다. 자,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듭니다. 완전 제곱 만들 때는 일단 여기를 물론 무조건 1로 만들어냈지. 1로 만들고 완전 제곱 만들 때는 1차항 요 x 개수의 어떻게 반을 제곱하면 된다 했지. 무조건 얘의 반을 제곱하면 된다. 왜냐하면 완전 제곱이 공식이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2a b 플러스 뭐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상수항이 얘 반을 제곱을 했을 때 상수항이 되면 된다. 불러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면 얘 반이 1이니까 1을 제곱하면 1이 되니까 완전 제곱이 됐다 이 말이야. 이 식에는 변함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빼기 1을 해주고 빼기 3은 그대로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이 이해되나? 네. 그래서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1을 만들었으니까 빼기 1을 해줘야 되고 원래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그럼 위에 시각하고 밑에 시각하고는 똑같은 거다. 맞나?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지? 네. 그럼 이 식기가 넘어가면 어찌 돼? 4. 4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x의 제곱이 3분의 2면 x는 플러스 x의 제곱이 2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됐듯이 똑같아. 얘와 얘 제곱이 4가 됐으니까 x 마이너스 2는 어찌 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네. 맞나? 네. 그럼 이제 x가 1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1 플러스 2면 3이고 1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1이 해로 3하고 마이너스 1이 해로 놓는다 이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 쉽게 하면 답이 바로 튀어나오는데 이걸 멍청하게 이 짓을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그 돌띠 펴내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이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바로 해를 구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뭐를 이용해야 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 그럼 이번에 인수분해 안 되는 걸 한번 해보자. 바꾸자. 너무 똑같은 거 뭐. 돌띠를 자꾸 바꿔줘야 돼. 자, 이게 인수분해 되는 거.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거 그렇죠? 네. 그러면 인수분해가 x 7일 해가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뭘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x의 제곱 플러스 4x 적어놓고 여기 1 여기 4 됐지? 네. 상수는 뭐가 돼야 된다고? 4. 얘 반을 제곱. 제곱 요 반이 얼만데? 2 2. 제곱하니까 4. 4 그럼 빼기 4 해주고 빼기 7은 원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네. 맞나? 그럼 일마가 x 플러스 2의 제곱. 제곱 이 식이 넘어가면 11. 11 야의 제곱이 11이니까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11 그럼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11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 말이야. 보통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야? 이제 해보니까 2개. 2개가 나오네. 네. 자, 1차 방정식은 얘가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연립 방정식도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은 두 개를 곱해가지고 0이 돼야 되니까 근이 보통 몇 개 놓는다고? 두 개 개. 놓는다. 그렇지만 한 개만 놓을 수도 있겠네. 네. 어떤 경우? 완전 완전 제곱식.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되면 얘가 0이 되는 x는 1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얘를 전개해 줄 수 있지.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니까 이래 되네요. 그렇지? 그래서 x는 1 하나만 넣을 수도 있다. 1 하나만 넣을 수도 있다. 보통은 두 개가 나오지만 1 하나만 넣을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도 있어? 해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도 있다. 고등학교 가면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허근을 다시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가 없노? 얘 똑같은 경우를 한번 해볼게. x의 제곱 플러스 4x 250 인수분 안 되지? 이런 경우에 한번 해보자. 그럼 완전제곱을 만들어야 된다. 인수분이 안 되니까. 네. 250, 11 안 되지?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10은 0 이래 되겠네. 네. x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6. 그럼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x 플러스 2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넣을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없지? 이럴 때는 중학교 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봐라. 0을 제곱하면 0이고 플러스를 제곱하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플러스지. 그래서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는 거다. 하지만 고등학교 가면 헛수를 공부를 하고 나면 요것도 계산이 된다 알겠나? 그거는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x의 값을 구하는데 인수분해와 완전 제곱식을 알면 사실은 다 풀린다. 사실은 다 풀린다. 이제 완전식은 제곱식만 더 복잡해지겠지.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꼴 0 이러면 이 완전 제곱 만드는데도 머리가 조금 아프고 복잡해진다. 이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해지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 이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많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단 분모를 보통 없앤다 이거. 분모를 없애자. 등식이 있을 때는 좌우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얼마를 곱해? 2를 곱한다. 이래 되겠지? 완전 제곱을 만들 때는 무조건 여기를 뭘로? 1로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3이니까 3으로 나눠도 되고 네. 그냥 3으로 나누는 거나 3으로 묶어내는 거나 똑같이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알겠나? 3으로 묶어내면 어쨌든 x의 제곱 불러라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우리의 목표는 완전 제곱을 만드는 거니까 10은 그냥 냅둬 알겠나? 10은 냅두고 그럼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완전 제곱을 만들자. 더하기 얼마야? 1. 여기까지 나눈다.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됐지? 네. 얼마가 생겼어? 3. 플러스 3 더하기 7 바로 해도 되고 네. 습관적으로 더하기 7 바로 하지 마라. 요래 곱하면 얼마야? 3. 그래서 마이너스 3을 해준다. 그리고 플러스 10은 그대로 간다. 이 마이너스를 바꿉시다. 허근이 나왔어. 마이너스를 바꿉시다. 마이너스로 한다는 것은 깜빡. 여기 넘어와서 마이너스가 되면 허근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그럼 어찌돼? 3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얘가 넘어가니까 13. 13 그치?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분의 13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3 그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네. 루트 3분의 13에 유리화까지 하면 루트 3분의 30. 3, 9, 39가 나오겠네. 예. 이해했나? 이렇게 근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수하고 있어도 2차 방정식 기본이 다 끝났어. 다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완전 제곱 만드는 게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여기를 1로 만들고 그치? 얘 반을 제곱 여기가 분수가 있다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반을 제곱해가지고 개수만 내 마이너스 해주면 플러스면 마이너스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서 이용하면 이렇게 근을 다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가.
그래서 뭐를 만들어놓은 거야? 세 번째.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겁니다.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서 인수분해 되는 것도 흑은도 다 근의 공식 사실은 대입하면 된다. 알겠나? 근데 또 인수분해 되는 거를 근의 공식에 대입하는 거는 또 멍청한 짓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는데 너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근의 공식에 대입하다 보면 계산을 또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보기에 답이 없니 있니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계산하고 내 누구라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틀리면서 그런 놈이 있다.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건 어찌하라고? 인수분해. 무조건 인수분해를 한다. 알겠나? 인수분해 되는 근의 공식 대입하지 마라. 네. 자, 근의 공식은 얘를 똑같이 만든 거다. 꼬꾸들아. 얘를 어떻게 a로 묶어내고 네.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 x 그치? 네. 네. 완전 제곱은 아니에 반 2a분의 b 제곱하니까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을 만든 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요만큼 생겼으니까 4a분의 b의 제곱을 빼줘야 되고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귀찮지만 a 플러스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쵸? 네. 넘어가면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c가 되는데 이 c를 위에 올리면 어쩌래 4a분의 b의 제곱 올라니까 4ac 이렇게 되겠네. 네. 맞나? 네. 이제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될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a로 나누면 어떻게 돼? 여기가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놓지. 네.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맞나? 네. 얘 제곱 루트 씌우니까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루트 씌우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x는 넘어가면 근의 공식이 나오는 거다. 자, 그럼 근의 공식은 어떻게 돼? x는 요 그대로 넘어가 정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바로 근의 공식이다. 얘를 그렇게 대입하면 된다. 얘를 아니면 얘를 그렇게 대입하면 된다. 얘를 곱해서 이렇게 놓았으니까 근의 공식 대입해보자. 어쨌든 2a분의 2a 6분의 마이너스 b 6. b의 제곱 36. 마이너스 4ac 4, 3, 12 플러스 120. 120 이렇게 되네. 예. 그치? 그럼 6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야? 56. 156 뭘로 끄자면 되지 너? 6분의 6은 1이고 그치? 네. 6분의 156을 성인수분해하면 3. 3으로 되나? 안 되나? 네. 2로 되는 것 같아요. 2로 되나? 4로 되나 그러면? 4. 네. 4일은 4, 4, 32 그러면 2루트 39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약분을 하니까 3불. 이게 똑같이 놓는다 이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과정을 완전 제곱 만들어 1 곱하고 하는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2차 방정식 근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좋아. 그런데 쌤이 근의 공식에서는 꼭 하나 더 요랬지? 뭐? 네. 짝수의 근의 공식. 2bx 플러스 c 이퀄 여기가 짝수일 때는 2를 묶어내고 b 이때 근의 공식 불러라.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하면 자,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요렇게 여기가 조금 전에 어디였노? 짝수인데도 그냥 공식이 대입했잖아.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약분까지 해야 되고 여기도 약분을 해야 되고 하는 귀찮음이 생긴다. 근데 짝수 공식에 대입하면 약분을 안 해도 돼. 봐라 여기서 저 공식에 대입하면 6은 뭐야?
B 곱하기 마이너스 3이지. 이제 B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9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 AC 그러면 30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단박에 3분의 3 1이니까 3분의 루트 39가 나온다. 그러면 약분하고 끄잡음 내고 이 짓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2차 방정식 기본적인 근을 구하는 방법이 다 끝나는 거다. 자, 이때 이제 근의 공식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아주 쉬운 거 이걸로 한번 해보자. 불러라. x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부모는 2 2a분의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3 여러분들이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는 공부했나 안 했나? 안 안 했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공부를 안 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때 루트 안에 얘가 음수가 들어가면 뭘 한다고? 해가 없다 없다 이래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나? 네. 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해가 없는 거고 루트 안에 요렇게 플러스가 들어가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해가 두 개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루트 안에 0이 되는 건 어떻게 되냐 봐라.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하죠. 2x 플러스 1 이꼴 0 이래 되면 근의 공식 대입하면 x는 짝수 공식 대입하자. 뭐분의 2 1분의 아 2 곱하기 1이지. 네 네. 마이너스 1 맞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 1 1 마이너스 ac 얘가 0이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1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네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놓는 거 아니야? 네 그치? 얘가 근이 하나일 때 다시 말해서 완전 제곱식이 될 때는 루트 안에가 뭐가 된다고? 0 0이 되는구나.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라질 게 못 갈라지고 하나만 놓는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근의 공식에서는 뭐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갈라진 게 얘가 0이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근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나? 그래서 얘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얘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로 표현하기도 하고 디테일 결정한다 뭐 근을 몇 개 있는가 결정한다 뭐 이런 뜻으로 D로 표시하기도 하고 어쨌든 얘를 뭘 한다고? 판별식 판별식이란다. 뭐를 판별한다고? 근이 몇 개 있는지 근이 몇 개 있는지를 판별한다. 어떤 경우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떤 경우에 0보다 크면 2개 근이 몇 개? 2개. 그렇지. 얘가 0이 되면 1개 1개. 얘가 0보다 작으면 0개 영 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x의 제곱 마이너스 뭐 8x 마이너스 1 이꼴 0 아니면 4 뭐 10 뭐 어떤 2차 방식이 있는데 근을 구하시고 아니고 이 근이 몇 개입니까? 물을 수도 있겠지. 네. 근이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 뭐만 확인하면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만 확인해도 된다 이 말이야. 네. b의 제곱 88, 64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러면 얘가 무조건 플러스겠네. 그럼 근이 몇 개? 2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응?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꼴 0 하면 b의 제곱 얼마야? 16 마이너스 4의 20 16 이거는 무조건 완전 제곱이구나. 네. 그치?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결국은 근이 몇 개 있는가를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다. 무슨 말 알겠나? 네. 그래서
완전 제곱식 다음에 우리가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근의 공식이 대입이 안 된다. 자, 그럼 정리 좀 합시다.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야? 인수분해. 인수분해. 두 번째는 완전 인수분해 안 될 제곱식. 때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줄 알아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 푸나 안 푸나? 안 풀어요. 어떻게 풀어? 근의 공식. 근의 공식에 그냥 대입을 하면 된다. 뭐 됐지? 야, 근의 공식에 대입했는데 루트 안에가 플러스다. 그럼 근이 몇 개? 두 개. 두 개. 루트 안에가 0이다. 한 근이 개. 몇 개? 한 한 개. 개. 한 개를 다른 말로 완전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또 다른 말로 중근. 중근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나? 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면 근이 없다. 알겠나? 근데 그 다음에 가면 그걸 흑은이라고 얘기를 해. 흑은이라고 얘기를 한다. 들어놔라. 나중에 곧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하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한다. 하지만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뭐 1차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무조건 짝수 공식에 대입을 해라. 왜? 너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네. 짝수 공식 대입 안 하면 헷갈려요. 숫자가 커져서 루트 바꾸고 그 잡아내고 하는 동안에 실수할 여지가 무지하게 많다 이 말이야. 누구나 얘기는 못 하겠는데 실수할 여지가 무지하게 많다고. 그래서 네.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된다. 네. 알겠나?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이걸로 기본적으로 원래 근과 개수의 관계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다 빠졌어.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다시 다 공부를 해야 돼서 그때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를 함수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그래도 배웠기 때문에 잠깐 맛만 보여주면 y 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야? 2차 함수. 2차 함수다. 네. 맞나? 2차. y가 0이 되면 뭐가 돼? X 절편. 2차 방정식. 2차 방식이 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얘기다. y가 살아있으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돼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y가 0이 되면 x 제곱 이꼴이잖아 이꼴. 그치? 얘가 y가 있으면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얘가 y가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럼 y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뭐야? 포물선이라 했잖아. 포물선 뭐 위로 볼록이든 아래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럼 y가 0이 된다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알파 되다가 바로 2차 방정식이 근이 되는 거다. 알겠나? 2차 함수에서는 그래. 그러면 여기가 2차 방정식 제일 중요한 거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건 뭐랬노? 꼭지지. 수탁했지? 꼭지점 만드는 거 수탁했지? 네. 여기를 우리가 대칭축이라 하는데 요 길이가 딱 대칭이 되는 것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고 자, 오늘은 2차 방정식 기본에 대해서 딱 정리를 했다. 물론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하기로 하고 2차 방정식 기본은 여기에 딱 답니다. 자, 다시 정리하는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 풀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인수분해. 인수분해. 두 번째는 완전 완전 제곱식. 제곱. 하지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근의 근의 공식. 공식. 근데 완전 제곱을 어떻게 하는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모르고 그냥 근의 공식 외우고 있으면 안 돼. 정확하게 알고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 기본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도록 해라. 다시 소화됐나? 안 된 것 같은데. 불안한데.